안녕하세요. 10시 48분 좀 늦은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사 나온 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를 좀 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99%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대부분 뭐 손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올 수 있고, 99%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글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뭐 그런 내용. 근데 이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안 좋은 게 뭐냐면, 남들도 그러니까 99%가 손실인데 뭐 내가 손실 보는 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위로받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남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뭐 손절한다든지 어떤 대응을 해서 좀 손실 중이지만 손실 비중을 줄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분 또는 99% 손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손실이 이렇게 큰 상황 이런 시장에서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다가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3만선 그쵸? 4만선 저지선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4만은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분들도 4만보다는 3만을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뭐 현실화가 아니라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 제가 이제 계속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증시는 어느 정도 하락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코인까지 그리고 연간을 뭐 관련 있다. 미증시랑 관련 있다. 뭐 이렇게 생각 각자 다 다르시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건 의미 없어요. 네가 돈 벌어 내가 돈 벌어 의미 없어요. 나만 돈 벌면 되고 못 벌어도 손실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 말이 맞고 떠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 만족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를 이제 드린 것이 미증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증시는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미증시랑 상관없이 개별적인 뭐 이렇게 판단과 투자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점에서 이제 대비해서 1,400조 가까이 감소했다. 시총이죠. 가상화폐 전체 시총. 이것도 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전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큰 손은 나갔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어제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쌍봉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쌍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양, 그죠?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자 여기 이렇게 돌려줬을 때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은 큰 손이 나갔다라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서도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쌍봉이다. 이거는 나간 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던 맞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4만이면 여기에요. 4만은 아니에요. 어딜 봐도 4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전 저점을 본다 해도 3만이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만을 보고 저점이다. 이 위치가 저는 깨지면
당연히 이 밑을 봐야 되겠죠. 이 밑에. 그러면 자, 여기 밑에 너무 과하다, 하락이.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과하다라고 하면 3만으로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으니까요. 3만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분위기가 분명히 더 밀릴 분위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저점이 아닐까. 시장 전체적으로 공포스럽고 그리고 뭐 개인 아까도 우리가 지금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분위기가 딱 그랬을 때 지금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흐름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기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위치를 봐야 된다.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심리적인 것까지 알아야지만이 기술적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좀 같이 확인한 내용은 시장에 대한 심리가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러면 3만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떠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미 큰 자금은 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대략 3만 선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면 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든 뭐 리플이든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위치에서는 기회를 삼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자리든 다 기회예요. 어느 자리든 다 기회인데 지금 기회로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탈됐을 때 기회다. 자, 지금보다 좀 밑을 봐야 되겠죠. 지금 35,000원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3만대, 그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매수세, 이 위치까지 과연 내려오겠느냐? 그 전에 또 상승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략을 잘 세우시면 돼요.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돌려주는 건 저는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저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저점 매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3만이던 뭐 정확하게 볼까요? 이 위치상으로 보면 자 3만 정도 되죠. 평균으로 따지면 이 3만에서 무너지게 되면 뭐 2만 얼마까지 뭐 빠졌다 하더라 반등이 나온다 하지만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이 2만이 될지 2만 5천이 될지 그 다음에 뭐 1000대가 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밑에에 대한 매수를 하시되 저점 매수 이후에 손절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너무 좀 부정적으로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업비트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또 자, 이제 심리적인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저점에 찍고 올라오는 반등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생각을 해보실 내용이죠. 어떤 내용?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분들의 의견, 우리가 어떤 뭐 투표를 했을 때, 자, 뭐 투표 결과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투표 저 대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다른 투표라도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어디가 또 이렇게 많다, 뭐 적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뭐 여기가 많이 나오면 뭐 그쵸? 여기 적게 나오면 이게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많으면 매수가 많으면 당연히 끌어올리겠고요. 매도가 많으면 당연히 내려온 이 원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확실한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쵸? 내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매도한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남의 생각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의 생각까지. 그럼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저점을 잡으신 분들, 그쵸? 익절을 할까요? 홀딩할까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홀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느 선에서 저는 익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도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투자자들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러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어요. 자, 이 내용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런데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수십 프로 빠졌을 때의 그 공포 때문에 매도를 할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인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차트만 갖고서는 봤을 때는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던 여기에서 매수하던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큰 자금, 즉 큰 손. 아까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뭐 큰 손이 나갔다 이건 아니지만 1,400조죠. 맞나요? 자, 제가 또 금방 읽어놓고 기억을 못합니다. 예, 1,400조 가까이 감소했다. 그 1,400조 개인 투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큰 손이 있다라는 거죠. 큰 손이. 큰 자금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닌 이상은 쉽게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단기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아까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고 심리적으로 이러면 누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그림 비슷하게 봅니다.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뭐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반복적인 모습에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 뻔한 얘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내가 투자할 때는 그 뻔한 얘기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추가력이 나올 수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의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계속 현금 확보에 대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니까 현금 확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전혀 수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현금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면서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 분들은 또 전략대로 분할 매수하신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공포다 이런 것보다는 자, 이 정도 내려왔으면 지금부터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회를 계속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뭐였죠? 이 자리서부터 다 아는 내용이 뭐였죠? 이탈하면 6천이다. 자, 원화로 따지면 이 자리에 이탈하면 6천만 원이다. 이 자리 떨어지면 뭐 4천만 다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대응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것 때문이라도 4천에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위치에서 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이하까지 이렇게 보면서 현금 확보를 하신다든지 손절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그 안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하게 뭐 저점이다 뭐 아주 공포스럽다 이거는 아니지만 저런 기사들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추스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과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대응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대응은 필히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하락한 상황에서는 이 대응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쉽진 않은데 이 위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리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면 너무 또 그런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공포와 포기가 나오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는 그런 투자가 지금부터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